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저탄수 식단 재료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단 뭐 가루들부터 각종 간식들, 소스들, 그리고 기본적인 뭐 소스 양념들까지 이렇게 준비해 보았으니까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얘네들이 제가 베이킹할 때 많이 쓰는 가루들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거의 제일 많이 쓰는 아몬드 가루들이에요. 얘는 지금 보면은 이쪽은 까만 게 이렇게 좀 점박이처럼 보이고 안 보이는데 껍질이 안 벗겨진 거고 껍질을 빼고 아몬드를 가루화 시킨 거예요. 뭐 사실 둘 다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내킬 때는 이거 구매하고 안 내킬 때는 이거 구매하고 브랜드가 두 개가 다르긴 한데 뭐 각자 이제 껍질 제거한 블렌디드 아몬드 형태로 나오니까 그냥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이걸 가지고 베이킹을 했을 때 둘이 차이가 있진 않았습니다. 얘는 코코넛 가루예요. 코코넛 가루는 아무래도 코코넛이 식이섬유가 좀 많다 보니까 뭐 아몬드 견과류에 알러지 있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아몬드도 코코넛에도 알러지가 있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걸로 이제 하는데 베이킹 할 때 두 개가 똑같이 대체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 뭐 스타일에 따라 그 빵이 어떤 제형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 교체해서 대체해서 그러니까 부분 대체하는 식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지금 얘는 사실 제가 키토제닉 식단을 하면서 정말 몇 통째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식이섬유 굉장히 많고 칼로리는 좀 떨어지고 게다가 탄수화물이 이제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식감 자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뭐 모래알을 씹는 식감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 저는 차전자피를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뭐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게 좀 편리해져서 차전자피를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만들어 먹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글루텐 가루예요. 안 그래도 식빵 레시피 저번에 올린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사용했던 가루고요. 저는 식빵 레시피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 가족들 다 좋아하는 레시피라서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게 배송비가 붙더라고요. 쿠땡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뭐 3개씩, 4개씩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배송비를 적게 드는 방향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얘 셋은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타피오카 가루고 얘는 카사바 가루, 얘는 칡 전분 가루입니다. 세 개가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성질이 다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전분 같기도 하고 찹쌀가루 같기도 한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정리를 해뒀는데 편집을 못해서 올리지를 못했는데 세 개가 다릅니다. 뭐 대체를 하실 수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맞는 음식에 따라서 조절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트 파이버 얘도 그 이제 쿠땡에서 구입을 한 건데 식빵 만들 때 사용을 했고요. 귀리가루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랑 조금 비슷한데 아마씨 가루랑 차이가 있다면은 아마씨 가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사면은 빨리 씁니다. 최대한 빠르게. 왜냐면 산패가 잘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마씨를 사서 볶은 다음에 바로바로 이제 믹서기에 가셔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그게 귀찮다 또는 뭐 많이 필요하다 한 번에 많이 쓰거나 빨리 쓸 거다 할 때는 이렇게 저처럼 아마씨 가루를 구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이 조금 비슷한데 둘이 뭐 아마씨 가루 그 다음에 얘는 귀리 껍데기 가루 이런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 셋은 팽창제죠. 얘는 이스트고요. 인스턴트 이스트고 얘는 베이킹 파우더, 얘는 베이킹 소다입니다. 베이킹 파우더랑 베이킹 소다의 차이점은 베이킹 소다는 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베이킹 소다를 넣는 레시피들을 보면 레몬즙을 넣는다거나 식초를 넣는다거나 이제 초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초랑 결합을 하는 힘으로 팽창을 하게 되고 베이킹 파우더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계량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빵을 만들었을 때 끝맛이 조금 이상한 게 남는다던가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조리대 쪽에 두고 사용하는 이제 제품들인데요. 일단 예쁘죠? 예뻐서 제가 예쁘기도 하고 사실 넣기가 편하더라고요. 요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봉지에 있던 걸 옮기거나 병에 있던 걸 옮기고 있어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씩 음식을 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얘는 올리브유 그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커클랜드 3리터짜리를 사가지고 감바스도 해먹고 뭐 여러가지 요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담아서 놓다가 샐러드에 많이 뿌려먹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참기름은 자연드땡에서 사는 참기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파는 참기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서 방앗간 같은 데서 사 먹거나 아니면 참깨를 사서 방앗간에 볶아달라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얘는 식용유인데요. 식용유는 사실 제가 자주는 쓰진 않고 뭐 어쩌다가 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간장은 제가 만들어요. 일단 코코넛 아미노산에다가 그 양파랑 이것저것 좀 넣어가지고 한 맛간장처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굵은 소금. 김치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다 보면 김치가 없을 수 없어서 김치를 자주 만들고 뭐 여러가지 야채 같은 거 많이 씻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굵은 소금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얘는 일반 소금. 이건 해초 소금입니다. 얘는 베이킹 소다. 얘는 제가 천사채 당면화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 베이킹 파우더는 과일이나 야채 씻을 때 한 스푼씩 넣어가지고 제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해 두니까 아무래도 주방이 조금 더 깔끔해지는 것도 있고, 이제 넣을 때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들만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기름들인데요. 얘는 제가 방탄커피를 자주 먹진 않는데 가끔 먹고 싶을 때 이용하고 있는 MCT 오일이고, 얘는 샐러드에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에어프라이기 조리할 때 이제 뭐 붓으로 바르거나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이거 코스땡에서 사가지고 칙칙 뿌리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코스땡에서 샀고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발연점이 높아가지고 튀김 요리할 때도 제가 자주 사용하고 애용하는 오일입니다. 트러프 오일은 제가 선물 받은 건데 귀엽죠? 향이 되게 좋아가지고 샐러드에 뿌려 먹는데 선물 받은 거라 아까워서 자주 뿌려 먹진 않고 있습니다. 아끼면 안 된다는데 뭐 된다는데 네, 그렇고요. 이거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이제 상온에서는 고체로 있거든요, 겨울에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스푼 떠가지고 올린 다음에 올리면 저절로 팬 위에서 녹아서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베이킹 할 때도 사실 저는 코코넛 향을 좋아해서 자주 넣어 먹고, 사실 이제 댓글에 버터로 대체해도 되냐고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 코코넛 오일은 버터로 대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많은데, 버터로 하면은 조금 더 풍미가 있고 묵직하고 진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버터 베이킹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버터로 하시면 실패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영상을 올릴 때는 버터 레시피보다는 이제 오일, 코코넛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레시피를 많이 올리는 편이고, 이용한 레시피를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네, 얘네들이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맛을 내는 재료들인데요.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를 다 먹었는지 안 보여서 일단은 요것들만 준비를 했고, 얘는 제가 잘못 구입한 거예요. 자일로스라고 해서 제가 자일로스인 줄 알고 구입을 했는데
실제 뒤에 성분을 보니까 자일로스는 10%가 안 되고 대부분 설탕이 90%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 누가 놀러 와서 썼어요. 그래서 이 정도인데 저는 거의 안 사용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 써지? 제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에리스리톨이고 갈아놨어요. 아무래도 잘 안 녹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리 다 갈아놓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잘 녹을 수 있게 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알룰로스는 뭐 초코 소스나 액상을 만들 때 제가 많이 사용하고 얘는 제가 지금 구매하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뭐 탄수화물은 7g인데 식이섬유가 6g이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봐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작죠?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 이렇게 낱개로 포장되어 있어서 요리할 때 넣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하지 않았던 첨가물들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후추입니다. 후추, 그 다음에 얘는 훈제 파프리카, 가루입니다. 얘는 좀 약간 고춧가루 같이 생겼는데 약간 매운 향이 나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 소스 만들 때 거의 빠뜨리지 않고 있고, 제가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매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식초인데 저는 식초라고 쓰면 거의 다 에사비를 씁니다. 애플사이다 비네거, 에사비를 쓰고 있고, 피클 만들 때도 에사비를 쓰고, 아직 피클 영상을 올리진 않았는데 찍어만 뒀네요. 이것도 피클 만들 때도 에사비를 쓰는데 에사비가 아무래도 가격이 그냥 일반 식초보다 비싸다 보니까 한 번 더 우려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먹기를 하고 있고, 잔탄검, 타르트지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키토 재료들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부서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잔탄검을 소량 사용하고 있고, 첨가물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닐라 엑스트라, 이거는 그 계란 비린내 같은 걸 잡아주기 때문에 계란을 많이 쓰는 카스테라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제누아즈 만들 때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없는 분들은 굳이 사지 않으셔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란 비린내가 너무 거슬린다 하실 때는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계란 비린내도 잡고 풍미도 조금 진하게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얘네들은 소스랑 잼인데요. 얘는 좀 매콤하죠? 그래서 매콤한 맛을 원할 때 쓰는 소스고, 얘는 제가 키토빵 만들어서 자주 발라 먹는데, 얘 같은 경우나 얘나 뭐 이런 애들은 견과류를 이제 100% 갈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견과류도 많이 먹다 보면 탄수화물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과잉해서 사용하진 않고, 이제 하지만 잼이나 스프레드가 너무 먹고 싶다 할 때 발라 먹는 것들입니다. 머스타드인데 얘는 당이 약간 있어요. 뒤에서 세 번째 자리쯤에 당이 약간 들어있는데, 이 정도는 제가 워낙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소량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보카도 마요네즈 맛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통째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보카도 스프레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보카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올리고당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꽤나 높고 당류도 좀 있는 편이라서 얘는 얘보다 조금 더 덜 먹는 편입니다. 어쨌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스들입니다. 얘네들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향신료들입니다. 아무래도 요리를 좀 많이 하고 제가 만들어서 많이 먹는 편이다 보니까 향신료들을 갖고 있고,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애들로만 일단은 데려와 봤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리 파우더, 커리 가루고, 얘는 이제 양파 아주 말려서 얇게 한 거, 이제 되게 깊은 맛을 내주고, 얘는 강황입니다. 에그인을 만들 때 강황을 많이 쓰고 있고, 얘도 쓰고, 얘는 뭐 사실 어디다 뿌려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양파 자체가 당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쓰진 않지만
이제 조금 더 깊은 맛, 좋은 맛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스테이크에 뿌려 먹으면 정말 이만한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착착착 뿌려서 먹고 있고, 흑고추입니다. 흑고추. 그 다음에 얘는 파슬리 후레이크. 파슬리나 이런 거는 좀 뿌려주면 예쁘기도 하고, 흑고추 같은 경우에는 보쌈 삶을 때 넣어주면 좋습니다. 얘는 피클링 스파이스인데, 사실 피클 만들 때 이거 안 넣고 만들 순 있거든요. 근데 이거 결국은 후추랑 겨자후추랑 뭐 고수, 월계수잎, 흑후추 이런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각자를 넣어주기도 하면 되는데, 정말 이제 시판 음식 같은 걸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사 먹으면 결국 설탕이 너무 많아. 당이 너무 높아. 그럴 땐 집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요게 그때 얼마였나? 한 2,000 얼마였나? 3,000원이었나? 이 정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면은 계속 우려 먹어도 되니까 3,000원 정도 줘가지고 지금 몇 번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사서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있는 재료입니다. 이거 지금 4개째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4개? 5개 정도 구매했던 것 같은데, 피클, 저처럼 이제 고기를 많이 먹어서 피클 같이 상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구매하셔서 여러 번 피클 만들 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얘를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빠뜨려가지고 일단은 가져왔는데, 매콤한 맛을 내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구매해가지고 사실 오래 우려 먹고 있네요. 네, 이거는 빼고 나머지 설명드릴게요. 얘는 제가 간식으로 많이 먹던 건데 지금은 사실 다 먹었어요. 다 먹어서 어제 다 먹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끼에서 2끼 정도를 먹는 편인데, 중간에 웬만하면 공복을 주려고 하는데 정말 배가 고플 때 조금 먹는 편입니다.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알룰로스랑 같이 섞어서 초코 소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초코 커피를 만들거나 초코빵, 초코 쿠키, 뭐 초코 케이크 같은 걸 만들 때 소량 사용하고 있고, 얘는 얘 말고도 다른 초콜릿 90%짜리도 먹긴 하는데 지금은 100%짜리밖에 안 남아서 얘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다크 초콜릿이라고 쓸 때 많이 쓰는 거고, 사실 저는 90%보다 얘가 뭐 타이어 맛이 난다고 하거나 뭐 또 뭐 무슨 먹 같은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잘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소위 말하는 입막템이라고 해서도 많이 먹고, 아니면 베이킹용으로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코코넛 말린 거 플레이크인데 얘도 주섬주섬 먹고 있고, 얘는 돼지 껍데기 과자인데 제가 치킨 레시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핫도그 만들 때도 사용하지만 제가 이걸 그냥 뜯어서도 잘 먹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그 나중에 성분에 보면은 소량의 뭐 여러 가지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포도당도 당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즐겨 먹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편인 과자입니다. 키토제닉이나 저탄수식단 하다 보면은 과자들 뭐 치즈 과자도 먹고 뭐도 먹는데 다 귀찮을 때 먹으려고 제가 쿠땡에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키토제닉 식단이나 저탄수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먹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 이 외에도 많아요. 고기도 많이 먹고 치즈, 생선 여러 가지 많이 먹는데 다른 것도 이제 뭐 소개를 나중엔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